여러분 오늘 아침 통장을 열어보셨나요? 어떤 분은 벌써 장려금이 들어왔다며 기뻐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통장이 조용하다면 어떨까요? 아니, 왜 나는 안 들어왔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하고 불안해지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 꽤 많은 분들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일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이미 8월 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터넷과 커뮤니티에는 받았다는 인증 글들이 올라오고 있죠.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왜 내 계좌는 아직이냐라는 답답한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신청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이 놓치면 손해보는 각종 복지 혜택과 지원 제도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희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나는 신청했는데 왜 아직 돈이 안 들어오지? 혹은 주변 사람은 받았다는데 왜 나는 없을까?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생활비와 아이 양육비로 빠듯한 가정에게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숨통자금이자 정부가 보내는 사회적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돈이 내 계좌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순간의 불안과 초조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혹시 신청이 누락된 건 아닐까? 혹시 조건이 안 되는 건가? 수십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겠죠. 더 충격적인 건 분명히 같은 시기에 신청을 했어도 사람마다 지급일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28일 아침에 바로 입금되고 어떤 사람은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9월 중순이 되어서야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왜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심사 과정과 계좌 정보 확인 문제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신청자가 제출한 소득 재산 자료를 일일이 대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확인이 더 필요한 경우 지급이 며칠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니거나 계좌번호 입력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입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나만 빠진 건가 하고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더 흥미로운 사실은 자녀장려금이 근로장려금과 별개로 지급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자녀장려금 제도 자체를 모르고 계십니다. 아이가 있다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몰라서 아예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장려금은 들어왔는데 자녀장려금은 뭔가요? 라는 질문이 올해도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내가 지급 대상에 맞는지. 둘째, 소득과 재산 조건은 충족하는지. 셋째, 내 계좌 정보는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넷째, 혹시 세금 체납으로 인해 일부 차감된 건 아닌지. 이 네 가지를 꼼꼼히 확인해야만 불필요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기 신청을 한 사람들과 정기 신청을 한 사람들의 지급일은 또 다릅니다. 정기 신청자는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대부분 지급이 되지만 방위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각각 6월 말과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또 4개월 뒤에야 돈이 들어옵니다. 즉 같은 제도라도 신청 시점과 방식에 따라 실제 입금일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단순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누가 얼마를 받는지, 왜 내 통장은 아직 비어 있는지,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추가 신청 기회는 언제까지 가능한지까지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답답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특히 나는 해당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오늘 정보를 통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구 유형별 지급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2억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16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단독 가구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 장려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헛벌이 가구는 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씩 추가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1명인 경우 385만 원, 2명인 경우 4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되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이 더해져 1명일 경우 430만 원, 2명일 경우 5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단순히 한 번에 정해진 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 규모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수십만 원만 받고 또 다른 집은 수백만 원을 받는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에는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 소득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이자나 배당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 기준이 매우 중요한데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심지어 회원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는다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아예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본인은 신청했다고 생각했는데 최종 지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로그인 후 장려금 연말정산 메뉴에 들어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진행 상황 조회를 누르면 됩니다. 이곳에서 심사 결과 예상 지급 금액 그리고 입금 예정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ARS를 선호하신다면 국세청 대표번호 1244-4994로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음성 안내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지급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국세청은 정기 신청자의 경우 9월 30일 전까지 지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년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특히 심사 절차가 빨라져 8월 28일부터 지급이 개시되었고 대부분의 신청자는 9월 초까지 계좌로 입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같은 날 받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1에서 2주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위 신청자의 경우에는 일정이 다릅니다. 2024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한 상반기분은 이미 지난 6월 말 지급이 완료되었고 2025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한 하반기분은 12월 말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즉, 방위 신청자는 연 2차례로 나눠 받게 되며 정산 과정에서 일부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되며 다만 이 경우 지급액이 10% 감액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분명히 대상자라고 조회가 되는데 왜 입금이 안 됐을까 하는 분들을 위해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좌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숫자 하나가 잘못 입력되어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계좌 명의가 본인과 일치하지 않으면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최대 30%까지 차감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일이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단순히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구의 형태, 소득과 재산 수준, 신청 시기, 그리고 계좌 등록 상태까지 모두 맞아야만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반드시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본인 상황을 점검하시고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올해 정기 신청자는 8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되었고
대부분 9월 초까지 입금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방위 신청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6월 말과 10월 말 지급을 받게 되며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 경우 지급액이 10% 감액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구별 지급액도 다시 확인해 보시죠.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헛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입니다. 여기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 장려금이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합쳐 수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 여부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소득은 가구 형태별로 각각 2,200만 원, 3,200만 원,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 장려금은 부부 합산 7천만 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복지 혜택과 정책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